참조형 타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참조형이 어떤 이유로 나왔는지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포인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저장하고 대상을 접근할 때 별표를 사용하는 간접 참조를 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당 방식은 기존의 대상과 다른 문법이 사용이 됩니다. 또한 포인터에 저장된 값이 메모리에 유효한 주소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포인터처럼 주소를 참조하면서 대상에 바로 접근하는 참조형 타입이 소개되었습니다. 여기 코드에서 포인터를 선언하고 간접 참조를 통해서 값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참조형 타입을 선언할 때 포인터의 별표 대신에 AND 기호를 사용하고 참조 대상을 반드시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참조형 타입의 이해를 위해 포인터 타입으로 코드를 구성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포인터 변수 앞에 콘스트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일정 대상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이렇게 포인터 이름과 별표를 괄호를 두고 간접 참조한 것을 ref로 대치하면 이에 선언한 참조형 타입이 됩니다. 따라서 대상 접근 시 바로 접근이 됩니다. 참조형 타입의 기능을 정의해보면 대상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이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존 선언에 대해 별칭을 만드는 것으로 선언 시 반드시 초기화를 해야 합니다. 참조형 타입 선언은 객체를 할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값을 복사하는 대신 대상의 주소를 가리키며 하나의 분신처럼 작동합니다. 따라서 참조형 타입 변수의 값을 수정하면 대상도 함께 변경됩니다. 참조형 타입 선언 시 AND 기호가 하나일 경우 L배류 수식이 대상이 되어야 하고 기호가 두 개일 경우 R배류 수식이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 규칙이 어긋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참조형 타입을 기능 중심으로 정리하면 대상의 주소를 저장하고 대상을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참조형 타입의 규격에서는 대상의 주소를 저장한다는 명시적인 언급은 없으며 이는 기능적으로 제가 표현한 방식입니다. 이제 참조형 타입의 대상이 되는 L배류와 R배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L배류는 내용물을 담는 역할을 하는 수식을 의미하고 R배류는 그 내용물 자체를 나타내는 수식을 의미합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스테이크를 주문하면 재료와 소스 같은 재료들은 R배류에 해당하고 손님에게 나갈 때 그릇에 담겨 제공되는 것은 L배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코드로 보면 예를 들어 덧셈 연산이 있을 때 덧셈의 결과는 하나의 재료가 되어 A라는 그릇에 담기는 겁니다. 따라서 A는 L배류 수식이고 덧셈 결과는 R배류 수식입니다. 반대로 덧셈 결과와 같은 R배류 수식을 왼쪽에 두는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이유는 대입 연산에서는 반드시 왼쪽에 L배류 수식이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코드에서도 에러가 생깁니다. 함수 반환값은 하나의 요리 과정에서 생성된 재료와 같으며 이 값을 대입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수식 관점에서 L배류는 내용물을 담는 그릇 역할을 하는 수식을 의미하고 R배류는 그 그릇에 담기는 내용물 자체를 나타내는 수식입니다. 참조형 타입의 대상으로 이를 다른 형태로 분류해보면 예를 들어 참조형 타입을 나타내는 AND 기호가 하나인 경우 변수를 선언하면 사용자가 선언한 객체나 함수와 같은 것들을 메모리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습니다. 변수 A를 예로 들면 이 변수는 어드레스 연산자를 통해 해당 대상의 메모리 주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이 L배류 참조형 타입의 대상으로 적합한 조건을 만족합니다. 반면 R배류는 숫자나 연산 결과처럼 메모리 주소를 사용자가 직접 참조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이 경우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해 저장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는 그 주소를 알거나 참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식이 R배류 수식에 알맞은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이와 함께 칸스트와 발러텔 키워드를 조합하여 12 한정자라고 부르는데 이는 포인터 또는 참조형 타입에서 특정 동작을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칸스트는 선언된 변수의 값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읽기 전용 속성을 부여합니다. 반면 발러텔은 변수의 값을 읽어올 때 항상 메모리에서 값을 읽도록 지정하는 속성을 갖습니다. 즉,
컴파일러가 변수 값을 캐시에 저장하지 못하게 하여 값이 외부 요인에 의해 바뀌더라도 최신 값을 가져올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결국 CB 한정자는 해당 객체에 대해 특정 제한을 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칸스트와 발러텔이 동시에 붙으면 제한이 가장 강력해지며 둘 다 없는 경우 제한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예제 코드를 보면 변수 A에 칸스트 키워드가 적용되어 있어 읽기 전용 상태로 선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A를 참조하는 포인터를 사용할 때도 읽기 전용 속성이 유지됩니다. 이는 칸스트 키워드가 변수의 값을 직접 수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참조 대상과 일치시키지 않으면 포인터를 통해 참조한 변수를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원본 변수가 이미 칸스트로 제한된 상태일 경우 포인터를 통해 원본 값을 수정하려는 시도는 논리적 불일치를 초래하며 컴파일러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에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참조형과 포인터 타입에서는 대상 변수와 동일하거나 더 강한 제한을 설정해야만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상 변수와 포인터 사이의 속성 충돌 없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참조형 타입을 선언할 때 AND 기호가 하나 붙는 엘베류 참조형의 대상은 사용자가 메모리 주소를 직접 가져올 수 있는 객체나 함수가 됩니다. 참조형 타입은 포인터와 다르게 초기화 시 한 번 설정된 이후에는 다른 대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포인터와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참조형 타입 변수는 대상과 연결된 상태로 동작하기 때문에 참조형 변수를 수정하면 대상도 함께 수정됩니다. 여기 코드를 보면 A가 참조형으로 선언되었고 이는 엘베류 수식이므로 AND 기호가 하나 붙는 참조형 타입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A의 값을 변경하면 대상 변수의 값도 함께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A가 참조하는 값이 11로 변경되었다면 이는 대상 값도 11로 업데이트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점은 참조형 변수는 초기화 시 설정된 대상을 바꿀 수 없으며 항상 그 대상을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형태로 동작합니다. 참조형 타입을 선언할 때 대상에 칸스트 키워드가 붙어 있다면 참조형 변수도 반드시 데이터 타입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컴파일 오류 없이 동작합니다. 이는 이전에 언급한 참조형 타입과 대상 간의 제한 수준 일치 원칙과 동일합니다. 엘베류 참조형 타입에서 칸스트 키워드가 사용될 때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엘베류 참조형 대상으로 변수 A는 적합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참조형 타입에서 칸스트 키워드가 붙은 경우 알베류 대상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AND 기호 없이 상수로 선언한 것과 비슷합니다. 콘스트가 지정된 엘베류 참조형 대상에는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형태가 자주 이용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콘스트가 붙은 엘베류 참조형 함수를 보면 일반 변수와 상수 모두 호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콘스트가 없다면 변수만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콘스트를 추가하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해져 문법적으로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해당 참조형 대상을 함수로 지정했을 때 포인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 포인터는 함수 대상을 변경할 목적으로 주로 선언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포인터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배열 타입이 참조형 대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터의 경우 1차원 배열에서는 배열 이름을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참조형은 대상과 동일한 형태로 선언해야 합니다. 이는 참조형이 대상과 하나로 연결되는 특성 때문입니다. 2차원 배열의 경우 포인터에서는 열의 개수만 중요하기 때문에 첨자를 따로 쓰지 않지만 참조형은 반드시 모든 첨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여기 코드는 숫자가 생략되었지만 여기에는 예를 들어 이와 같은 숫자가 해당하며 양쪽의 숫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이는 포인터와 참조형 배열의 차이점입니다. 다음으로 엘베류 참조형이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참조형은 기존에 선언된 변수의 이름을 간단히 대체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구조체에서 특정 멤버를 각각 별도로 선언하여 관리하는 경우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짧다면 큰 차이가 없지만 이름이 긴 경우 참조형 변수를 선언하면 수식에서 훨씬 간결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일반적인 코드에서도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참조형 타입이 자주 사용되는 경우는 함수의 파라미터가 됩니다. 또한 반환 타입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함수의 파라미터로 참조형 타입을 사용하면 대상을 복사하는 대신 그 주소를 참조하기 때문에 복사 비용이 줄어듭니다. 이 점은 포인터 타입과 동일한 특징입니다. 참조형 타입은 대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문법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성과 가독성이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구조체 변수를 선언한 후 참조형 타입으로 함수를 호출하면 멤버 접근 연산자를 통해 바로 해당 멤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포인터 타입을 사용할 경우 함수 호출 시 간접 참조나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해야 하므로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참조형은 반드시 유효한 대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포인터처럼 잘못된 대상을 참조하는 문제를 방지하며 보다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형 타입을 선언할 때 함수 내부에서 대상을 수정하지 않고 읽기만 하는 경우라면 칸스트 키워드를 사용해 파라미터를 선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자주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함수의 반환값은 R-배류 수식으로 반환값에 직접 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L-배류 참조형이 함수 반환 타입으로 사용되면 반환된 수식에 바로 값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함수 반환 타입과 참조형 반환 타입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참조형 반환 타입에서 값을 대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지만 이를 기존 반환 방식과 조금 다르게 해석해보면 이해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포인터를 전달받는 함수가 반환값에 대해 간접 참조를 허용하는 경우 반환된 값에 간접 참조를 통해 값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조형 타입은 자동으로 간접 참조를 처리하므로 반환된 대상에 값을 바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참조형 반환 타입의 동작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참조형으로 값을 반환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컬 변수를 참조형으로 반환하면 함수가 종료된 후 해당 로컬 변수는 메모리에서 소멸되므로 그 이후에 참조하면 메모리 접근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참조형을 반환할 때는 전역 변수, 클래스의 멤버, 혹은 동적으로 할당된 변수를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대상의 메모리가 유지되어야만 함수 반환 이후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조체의 여러 멤버 함수에서 참조형 타입으로 반환 타입을 설정하면 반환된 값으로 새로운 변수의 값을 받아오거나 인자를 전달한 뒤 해당 대상을 직접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환 타입이 참조형이기 때문에 반환된 대상을 바로 값 대입과 동일하게 다룰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대상 값이 변경됩니다. 이러한 형태는 클래스 멤버 함수에서 종종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R-배류 참조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배류 참조형은 AND 기호 2개를 사용하여 선언하며 대상은 사용자 선언 객체나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대신 상수, 계산 결과 또는 임시 객체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L-배류 참조형은 사용자 선언 객체를 참조하며 이를 수식에 사용하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R-배류 참조형은 사용자가 임시 객체의 메모리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사용 목적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R-배류 참조형은 10+11에서 도입되었으며 이전에는 L-배류 참조형만 존재했습니다. 이를 도입한 주된 이유는 클래스의 복사 생성자와 이동 생성자에서 R-배류 참조형을 활용해 효율적인 리소스 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코드에서 AND 기호를 2개를 사용해 R-배류 참조형을 선언하며 변수에 0을 대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코드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R-배류 참조형은 주로 함수 오버로딩에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함수가 L-배류와 R-배류를 구분하여 오버로딩되어 있을 때 L-배류는 변수 A와 같이 선언된 객체를, R-배류는 함수 반환값과 같은 임시 객체를 나타냅니다.
각각의 경우에 맞는 함수가 호출됩니다. 특히 클래스에서는 임시 객체를 받을 때 이동 생성자를 활용해 복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알배류 참조형의 핵심은 상수나 임시 객체를 대상으로 하며 주로 함수의 파라미터로 전달되어 오버로딩에서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클래스의 복사와 이동 생성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클래스장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이로써 참조형 타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참조형 타입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